잠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원래 잠이 없어지는 거 맞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주변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심지어 병원에서도 나이 드시면 원래 그래요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오늘 제가 그 말이 틀렸다고 말씀드리려 합니다. 전 세계 수면 과학자들이 최근 10년간 연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수면 자체가 필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몸은 여전히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을 필요로 합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왜 잠이 안 오는 걸까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5가지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모른 채 수면제만 드시는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많습니다. 수면제, 당장은 잠을 재워줄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원인을 건드리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악화됩니다. 수면제 용량이 늘어나고 약 없이는 아예 못 자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진짜 원인 5가지를 처음으로 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 하나하나에 맞는 해결책까지 알려드릴 거예요.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부터 뭘 바꿔야 하는지 정확하게 아시게 됩니다. 자, 시작할게요. 먼저 불편한 얘기 하나 드릴게요. 지금 수면제 드시는 분들, 이 얘기 꼭 들으셔야 합니다. 수면제는 잠을 재워주는 약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뇌를 강제로 억제해서 의식을 잃게 만드는 약이에요. 진짜 자연스러운 수면과는 완전히 다른 상태입니다. 실제로 수면제를 복용했을 때 나타나는 뇌파를 보면요. 자연 수면에서 나타나는 깊고 느린 뇌파, 그러니까 서파 수면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겉으로는 자는 것처럼 보이지만 뇌는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면제 드시는 분들이 잤는데도 피곤하다고 하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더 심각한 건 내성입니다. 수면제를 2주 이상 복용하면 몸이 약에 적응하기 시작해요. 처음엔 반알로 잤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 알이 필요하고 나중엔 한 알로도 부족해집니다. 그리고 약을 끊으면 오히려 이전보다 더 심한 불면증이 찾아와요. 이걸 반동성 불면증이라고 하는데요. 약이 불면증을 고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불면증으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65세 이상에서 수면제를 장기 복용하면 낙상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밤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는 사고,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수면제 복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장기 복용 시 기억력 저하, 인지기능 감퇴 위험도 함께 올라가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수면제를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수면제를 드시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면서 천천히 줄여나가셔야 해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면제가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해결책은 왜 잠이 안 오는지 그 원인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그 진짜 원인을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본론입니다. 나이 들수록 잠이 안 오는 진짜 이유, 딱 5가지입니다. 하나씩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들으시면서 내가 해당되는 게 몇 가지인지 세어보세요. 첫 번째, 멜라토닌 감소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아시는 내용이에요. 밤이 되면 뇌에서 자연스럽게 분비되는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이 나이가 들수록 줄어듭니다. 20대의 절반, 심한 경우엔 4분의 1 수준까지 떨어져요. 그러니 밤이 돼도 몸이 잘 시간이다라는 신호를 제대로 못 받는 겁니다. 그런데 멜라토닌은 사실 시작일 뿐이에요. 두 번째, 일주기 리듬 위상 전진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체내 시계가 앞으로 당겨집니다. 저녁 8시,
9시만 돼도 졸리고 새벽 4시, 5시면 저절로 깨는 분들 계시죠? 이게 바로 일주기 리듬이 앞으로 밀려난 거예요. 체내 시계 자체가 젊을 때와 다르게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서파수면 소실입니다. 수면에는 단계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깊고 회복력이 강한 단계가 서파수면인데요. 20대에는 전체 수면의 20% 정도를 차지하던 서파수면이 60대가 되면 5%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잠은 자는 것 같은데 몸이 제대로 회복이 안 되고 자고 나도 개운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네 번째, 코르티솔 패턴 변화입니다. 코르티솔은 우리를 깨어있게 만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데요. 정상적으로는 아침에 올라갔다가 밤이 되면 낮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패턴이 무너져요. 밤에도 코르티솔이 충분히 내려가지 않아서 뇌가 각성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눕기는 했는데 머릿속이 계속 돌아가는 느낌, 바로 코르티솔 때문이에요. 다섯 번째, 각성 시스템 과활성화입니다. 우리 뇌에는 잠드는 시스템과 깨어있는 시스템이 동시에 존재해요. 젊을 때는 이 두 시스템이 균형 있게 작동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깨어있으려는 시스템이 지나치게 강해집니다. 조용히 누워 있어도 뇌가 혼자 과잉 작동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만성불면증으로 이어지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멜라토닌 감소, 일주기 리듬 위상 전진, 서파수면 소실, 코르티솔 패턴 변화, 각성 시스템 과활성화. 이 5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나이 든 분들의 수면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어떠세요? 해당되는 게 몇 가지나 되시나요? 자, 여기서 특별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새벽 4시, 5시에 자꾸 깨시는 분들 계시죠? 한번 깨면 다시 잠들지 못하고 그냥 일어나시는 분들이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나는 이제 잠이 없어진 건가 봐. 늙으니까 잠도 없어지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새벽에 깨는 건 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코르티솔이 너무 일찍 올라오기 때문이에요. 코르티솔은 아침에 우리를 깨우는 호르몬입니다. 정상적으로는 해가 뜰 무렵, 그러니까 오전 6시에서 7시 사이에 서서히 올라오면서 몸을 깨워야 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코르티솔이 너무 일찍 새벽 3시, 4시부터 급격하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몸은 아직 자고 싶은데 코르티솔이 일어나 하면서 강제로 깨워버리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오해를 하는 겁니다. 아직 한밤중인데 아침이 온 줄 알고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깨는 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 잠이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코르티솔이 오작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코르티솔 분비 패턴은 바꿀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과 루틴으로 코르티솔이 너무 일찍 올라오는 걸 억제할 수 있어요. 저녁에 먹는 음식, 스트레스 관리 방법, 빛 노출 패턴, 이런 것들이 코르티솔 분비 시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새벽에 깨는 게 숙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제 진짜 핵심입니다. 앞에서 5가지 원인을 말씀드렸죠. 이제 그 원인 하나하나에 맞는 해결책을 드릴게요. 원인을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효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원인, 멜라토닌 감소 해결책은 빛입니다. 멜라토닌을 보충제로 드시는 분들 계시죠? 효과가 없진 않아요. 하지만 더 근본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빛을 이용해서 몸이 스스로 멜라토닌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햇빛을 받으세요. 30분 안에 10분만 자연광을 받으면 뇌가 낮이라는 걸 인식하고 그로부터 14시간에서 16시간 뒤에
자동으로 멜라토닌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저녁에는 블루라이트를 차단하세요. 스마트폰, TV 화면의 파란빛이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거든요. 취침 2시간 전부터는 화면 밝기를 줄이시거나 야간 모드를 켜주세요. 두 번째 원인, 일주기 리듬 위상 전진 해결책은 기상시간 고정입니다. 체내 시계를 교정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주말도 잠을 못 잔 날도 예외 없이요. 처음엔 힘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2주만 지속하면 몸이 새로운 리듬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기상 시간을 고정하면 수면 시간도 자연스럽게 당겨져요. 세 번째 원인, 서파 수면 소실 해결책은 낮 시간 신체 활동입니다. 깊은 잠, 서파 수면을 늘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낮에 몸을 충분히 움직이는 겁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만 해도 서파 수면이 의미 있게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단, 운동은 취침 3시간 전에는 마치셔야 해요. 너무 늦게 하면 오히려 각성 상태가 돼서 역효과가 납니다. 네 번째 원인, 코르티솔 패턴 변화 해결책은 저녁 식습관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코르티솔을 저녁에 낮추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3가지 있어요. 첫째는 카페인입니다. 커피, 녹차, 홍차 모두 해당돼요. 오후 2시 이후로는 카페인을 완전히 끊으세요. 60대 이후엔 카페인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립니다. 저녁 6시에 마신 커피가 자정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둘째는 늦은 저녁 식사입니다. 취침 3시간 전에는 음식을 드시지 마세요. 소화 활동 자체가 몸을 각성 상태로 만들거든요. 셋째는 저녁 시간 걱정과 불안입니다. 내일 할 일 목록, 오늘 있었던 속상한 일, 이런 것들이 코르티솔을 올립니다. 주무시기 1시간 전에 오늘 있었던 일, 내일 걱정되는 일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종이로 꺼내놓으면 뇌가 더 이상 그것들을 붙잡고 있지 않아도 된다고 인식해요. 코르티솔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5번째 원인, 각성 시스템 과활성화 해결책은 침대와 수면의 연결 강화입니다. 뇌가 침대를 각성 공간으로 기억하면 누울 때마다 오히려 더 깨어납니다. 이걸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침대는 오직 수면을 위해서만 사용하세요. 침대에서 스마트폰 보기, TV 보기, 책 읽기, 걱정하기, 이 모든 것을 침대 밖에서 하세요. 처음엔 불편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2주만 지속하면 뇌가 침대를 수면 공간으로 다시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눕는 순간 졸음이 밀려오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운 지 20분이 지나도 잠이 안 오면 일어나세요. 억지로 누워있으면 뇌가 더 각성합니다. 거실로 나가서 조명을 어둡게 하고 단순한 일을 하다가 졸음이 오면 다시 침대로 가세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멜라토닌엔 빛 관리, 일주기 리듬엔 기상시간 고정, 서파 수면엔 낮 시간 걷기, 코르티솔엔 카페인 차단과 걱정 내려놓기, 각성 시스템엔 침대와 수면 연결 강화. 이 5가지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자신에게 해당되는 원인 하나를 골라서 그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자, 앞에서 원인과 해결책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엔 그걸 하루 흐름에 맞게 아침, 저녁, 취침 3단계로 정리해드릴게요. 오늘 밤부터 바로 쓸 수 있는 루틴입니다. 먼저 아침 루틴입니다. 눈 뜨시면 딱 3가지만 하세요. 첫째, 일어나는 시간을 고정하세요. 몇 시에 자든 상관없이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이게 체내 시계를 교정하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둘째, 일어나고 30분 안에 햇빛을 10분 받으세요. 베란다도 좋고 창문 앞도 좋습니다. 흐린 날도 괜찮아요. 자연광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아침 식사를 꼭 하세요.
아침을 먹으면 몸이 낮이라는 걸 인식하고 체내 시계가 더 빠르게 맞춰집니다. 가볍게라도 드시는 게 안 드시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이 세 가지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안에 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녁 루틴입니다. 저녁은 코르티솔을 낮추고 멜라토닌이 올라올 준비를 하는 시간이에요. 딱 네 가지만 지켜주세요. 첫째, 오후 2시 이후로는 카페인을 드시지 마세요. 커피뿐 아니라 녹차, 홍차, 에너지 드링크 모두 해당됩니다. 둘째, 저녁 식사는 취침 3시간 전에 마치세요. 위가 편안해야 몸도 수면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셋째, 취침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과 TV 화면을 어둡게 하세요. 야간 모드를 켜시거나 화면에서 멀리 앉으세요. 넷째, 취침 1시간 전에 오늘 있었던 일과 내일 걱정되는 일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딱 5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머릿속을 비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취침 루틴입니다. 주무시기 1시간에서 1시간 반 전부터 시작하세요. 첫째, 족욕을 하세요. 38도에서 40도 사이 물에 15분에서 20분 발을 담가주세요. 심부 체온이 내려가면서 몸이 자연스럽게 잠들 준비를 합니다. 둘째, 침대에 눕기 전 4, 7, 8 호흡법을 4번 반복하세요. 4초 들이마시고, 7초 참고, 8초 내쉬고. 뇌의 각성 시스템이 진정되면서 수면 모드로 전환됩니다. 셋째, 눕는 순간 편안했던 기억 하나를 떠올리세요. 좋아하는 여행지, 꽃이 핀 마당, 손주 얼굴. 그 장면 안에 내가 있다고 상상하면서 그 느낌에 집중해 보세요. 뇌가 걱정 대신 평온함을 선택하게 됩니다. 전체 루틴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침에는 같은 시간 기상, 햇빛 10분, 아침 식사. 저녁에는 카페인 차단, 일찍 저녁 식사, 화면 어둡게, 걱정 종이에 털어내기. 취침 전에는 족욕, 4, 7, 8 호흡법, 편안한 장면 떠올리기. 이 루틴 한꺼번에 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은 한 가지, 내일은 2가지, 이렇게 하나씩 쌓아가시면 됩니다. 2주 후면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해요. 오늘 알려드린 루틴들, 대부분의 분들께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루틴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불면증도 있어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오히려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해당되는 게 있으신지 꼭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자는 동안 코골이가 심하고 숨이 멈추는 것 같다는 말을 들으신 적 있으세요? 함께 주무시는 분이 자다가 숨을 안 쉬더라고 하셨다면 수면무호흡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수면무호흡증은 자는 동안 기도가 막히면서 산소 공급이 끊기는 질환인데요. 이게 있으면 아무리 좋은 루틴을 실천해도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심한 경우 심장 질환, 뇌졸중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반드시 수면 클리닉에서 검사를 받아보세요. 두 번째, 다리가 저리고 불편해서 잠을 못 주무시나요? 특히 저녁이나 밤에 다리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움직이게 되는 분들 계세요? 이게 하지불안 증후군입니다.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경과나 수면 클리닉에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잠이 안 오는 것과 함께 우울하고 무기력한 느낌이 2주 이상 지속되고 있나요? 불면증과 우울증은 서로 깊게 연결돼 있습니다. 우울증이 불면증을 만들기도 하고 불면증이 길어지면 우울증으로 이어지기도 해요. 잠이 안 오면서 동시에 아무것도 하기 싫고 즐거운 게 없고 이유 없이 눈물이 나는 증상이 함께 있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꼭 받아보세요. 네 번째, 루틴을 3주 이상 꾸준히 실천했는데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면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생활 습관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불면증이 있고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불면증이 있어요. 스스로 구분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수면 클리닉이나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가세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빨리 가실수록 치료가 쉬워집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부모님 걱정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부모님이 밤마다 잠을 못 주무신다면 오늘 말씀드린 증상들을 한번 여쭤봐 주세요. 본인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더라도 자녀가 먼저 챙겨드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정리하고 마칠게요. 나이 들수록 잠이 안 오는 진짜 이유 5가지였습니다. 멜라토닌 감소, 일주기 리듬 위상 전진, 서파 수면 소실, 코르티솔 패턴 변화, 각성 시스템 과활성화. 이 5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수면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리고 해결책은 아침, 저녁, 취침 3단계 루틴으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엔 같은 시간 기상과 햇빛 10분, 저녁엔 카페인 차단과 걱정 털어내기, 취침 전엔 족욕과 4, 7, 8 호흡법. 오늘 이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서 오늘 밤 바로 시작해보세요.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도움이 됐던 내용이 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코르티솔 얘기가 충격이었어요. 서파 수면을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짧게라도 남겨주시면 저도 정말 힘이 나고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그리고 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께 공유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에게 진짜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 꼭 챙겨보세요. 오늘 수면의 원인과 루틴을 알아봤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수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음식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기 전에 먹으면 꿀잠을 부르는 음식, 반대로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이걸 모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생각보다 훨씬 놀라운 내용이 있으니까 알림 설정 꼭 해두세요. 놓치시면 진짜 아깝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밤은 꼭 푹 주무세요.